안녕하세요. 로보티즈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올리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라고 불만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오대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로보티즈를 안 보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올릴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로보티즈가 이제는 상황이 좀 급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번 주도 아주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단 말이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유라도 좀 알자. 그 이유 오데리가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릴 거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마지막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데리가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젠스만과 함께 쭉 끌려 올라갔을 때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내려간다고 해도 27만 5천 원은 지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27만 5천 원이 뭔 말이야. 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로보티즈가. 우리 로보티즈가 20만 원 아래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책임져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모델이도 여기까지 밀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시장이에요. 너는 예측했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데리 탓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데리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의 이 흐름은 저 자신보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탓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 같이 밀리고 있죠. 다 같이 비슷한 움직임 만들고 있는데 약간 로보티즈랑 LG나 LG전자는 조금 다른 흐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중반 넘어가면서는 전부 다 같은 흐름 만들었어요. 그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왜 그랬냐면은 좀 대략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자, 옆에 비교 설명을 위해서 삼성전자 차트 같이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올라갔어요. 이거는 젠슨황 이벤트 덕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급등을 한 다음에 강조정 받았어요. 일단 강조정 받고 그때 어차피 시장이 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후에는 올라가다가 삼성전자는 그대로 고점 추가로 올라가는데 로보티즈는 못 올라가고 밀리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차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한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결정적으로 5월 말에 상장 얘기가 서멀서멀 나오죠. 무슨 상장? 삼성전자랑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됩니다. 무려 레버리지 2배 추종이라는 거죠. 그 종목이 상장이 되면서 일단 우리 로보티즈나 LG전자나 그런 종목들, 이 젠슨왕 이벤트로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 5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28일간, 2, 3일간의 고점을 찍은 다음에 쫙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왜? 일단은 매도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레버리지 매수하시려면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흥미가 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데 2배 추종한데 심지어 단일 종목이면은 다른 애들 그 리스크들 전부 다 덜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레버리지 매수하려면은 예치금이 필요하대요. 예수금이 필요하대. 어느 정도? 최소 이게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가량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하시는 겁니다. 매도하시면서 일단은 예수금을 확보를 하시고 상장하니까 올라타시죠. 쫙 매수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기타 다른 종목들로 다른 이 두 종목 제외한 시장으로 흐름이 완전히 갈리게 된 겁니다. 이 두 종목만 돈이 이게 별일 없었으면은 같이 비슷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같이 완만하게 하락을 할 것을 두 종목만 돈이 들어오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고 20일 추세 안 무너뜨리고 힘받고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도리어 완만하게 하락했을 것을 확 꺾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과 삼전 하이닉스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요. 이게 단기 과열 들어가니까 일단 조정받아요. 조정받았는데 그때부터 비슷한 흐름 갑니다. 이후에 와 저점이다 하면서 또 추가로 매수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때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갈 때 고점에 갔죠. 로보티즈도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시려고 매도하십니다. 매도하신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다시 로보티즈로 돌아오시면은 바닥을 좀 형성을 할 텐데 안 돌아오세요. 왜? 추세가 이미 꺾였잖아요.
근데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추세가 여전히 유지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을 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매도를 하시고 안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여기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이 되죠. 여기 마지막 상승을 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다른 종목들에서 다 밀리다가 한 번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신 분들이에요. 그 돈들이 몰려 들어간 겁니다. 즉 다른 종목으로 이미 손실을 보신 분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ETF가 상장되기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고점이라고 보고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든 언제든지 고점이죠.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힘은 자꾸 빠져요. 그런데 개미가 매수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문제가 있죠. 여기 마지막 특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 손실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끌려 올라간 것까진 상관없어요. 역시 나는 삼전이랑 하이닉스로 갈아타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문제가 있죠. 공매도는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하는데 이제 고점 부근에 가니까 전고점 가까우니까 한번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공매도 수량을 늘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뭐 몇만 주, 뭐 많이 하면은 10만 주, 20만 주 하다가 갑자기 160만 주인가? 이 정도까지 확 늘리면서 공매도를 강으로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락으로 일단 눌리죠. 장중에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이미 손실 보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삼전이랑 하이닉스까지 와서 손실 봐야겠어? 하면서 안 버티십니다. 안 버티시고 바로 매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도를 멈추질 않아. 심지어 단타까지 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지고 버티는 힘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언저리가 고점 자체는 맞았어요. 일단 초입부부터 고점은 맞았어요. 고점은 맞았는데 그래도 매수가 잡혀오니까 버티다가 이제 한 번만 더 가고 못 버티니까 쫙 밀려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흐름만 아니었으면은 이 시점에 그죠? 한 번 매도하고 저점 보고 다시 매수를 잡으셨다라고 하면 심지어 여기 양봉 잠깐 나오죠. 이때 매수가 원래 잡힐 타이밍이었죠. 이때 잡혀줬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조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갔던 물량이 돌아오질 않아요. 거래량이 안 붙죠.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힘을 빠지면은 지지하던 구간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결국은 구간 한번 무너뜨리고 올라가려고 해도 또 지지 못하고 추가로 빠져버리면서 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 기어코 이곳까지 밀려나 있는 건데 이대로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냐라고 짜증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지막 한 방이니까 진짜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자, 이번 주 변동성은 왜 이렇게 커졌느냐를 이제 좀 잡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화요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요일 날 잘 올라가고 있었죠. 월요일 날 갑자기 내리쳤죠. 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몸을 사려요. 몸을 사리면서 일단은 매도해 둡니다. 바닥 보고 이거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 다음에 돌아와야지라고 하면서 일단은 관망세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눌리죠. 눌렸다가 CPI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측한 선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금리 자체가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동결의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 인하는 이릅니다.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단 오케이 분위기 살폈으니까 그래 이 자리 지키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일단 시장 분위기가 풀립니다.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올라갔는데 그럼 오늘은 왜 또 내려치고 있느냐? 이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이미 접하셨을 건데 오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상이 되었고 원래 기존 2.5%에서 2.75로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기관에서 매도를 해요. 주식을 매도를 하고 이것을 채권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일단 한번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격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금리에 대한 문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오늘 전부 다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얘기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다음 주 흐름까지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충격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초인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날이죠. 23일입니다. 이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살짝 미뤄질 수도 있는데 이 언저리가 확률이 높다. 이날 실적 발표를 할 것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날 일단은 내려칠 수 있습니다. 왜 또 내려가냐? 이 하이닉스 실적이 우리 로보티즈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려가냐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가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한 흐름을 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했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역대급 실적,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 분명히 좋은 흐름 만들어줬는데 주식시장은 추세를 벌써 무너뜨리고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벌써 경험해봤었죠. 추세 무너져 있을 때 발표를 하니까 그다지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추세가 꺾인 상태로 실적 발표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날 시장 눌렸습니다. 이날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터키까지 발동을 했었죠. 이렇게 힘을 못 받았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듯이 하이닉스마저 지금 추세가 꺾였습니다.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실적 잘 나오긴 할 거예요. 잘 나오긴 할 건데 추세를 전환할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기는 지금 기대치가 너무나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추세 전환 자체는 힘들다. 그래서 컨센서스 하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추가로 잡힙니다. 왜냐? 재료가 소실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했고 잘 나왔는데도 안 올라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잘 나왔는데 안 올라가고 재료는 완전히 소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포기를 하죠. 그동안 매수를 해왔었던 개미들이 포기를 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일단 마지막으로 충격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 매도세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내려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충격 받으실까봐 지금 얘기 드리려고 아래에 선을 그어놨는데 18만 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8만 원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셔라. 매수하시기만 하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 오데리가 최초에 얘기를 했었던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27만 5천 원 선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회복 반등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고 여기 지지하면서부터는 위로 치고 올라가서 38만 원짜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2분기 실적까지는 신고가 라인을 간다라기보단 일단은 정고점 못 뚫고 이 정도 선, 이 38만 원 정도 선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38만 원 선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눌렸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매한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해 오셨죠. 오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는 조금 무지성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조금 애매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잡으면서 평단가를 낮춰놔야겠죠. 좀 낮춰가지고 그래도 25만 원대로 맞춰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38만 원 올라갔을 때 최대한 차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다. 자, 일단 여러분 강조를 드리는데 23일 날 한 번 얻어 터지고 바로 다음날 약간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갑자기 개선이 되면서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른 종목 털릴 때 그저 하락을 할 때 이동을 하셨어요. 이동을 하시고 그 타이밍은 하필이면 고점을 향해 끌려 올라갈 때죠. 어차피 진짜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 바닥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100만 원, 이 하이닉스 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예시로 들게요. 이 급등하면서 올라가기 전 그 구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300만 원 언저리 갔을 때, 290만 원 갔을 때 그때는 매도하셨을 겁니다. 못해도 그 전자리에 매도하셨어도 하여튼 200만 원 위에서는 다들 정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에서 이동하신 분들은 뒤늦게 따라 붙으신 거예요. 그죠? 다른 종목으로 이미 손실도 보셨는데 뒤늦게 따라 붙으시면서 하필이면 이 종목들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고점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상승 구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고점을 맞고 이때도 매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 동아줄을 붙잡으시면서 평단가 조정하시겠다고 매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삼성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다 해도 치고 올라가긴 하겠죠. 하루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올라가고 그 끝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 못 챙기셨겠죠. 챙기셨어도 원하시던 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정남이의 정남이가 다 떨어지겠죠. 주식시장 자체에 이 화와 증오와 이 분노와 온갖 나쁜 감정만 남으셔가지고 돌아오실 생각을 못 하십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만큼 손실 본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패닉에 빠져 계세요. 패닉에 빠져 계시다가 계속 패닉에 빠져 가지고 영영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주식으로 떨어진 것은 주식으로 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다라고 해서 바로 반등이 이어지진 않겠지만,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해도 진짜 단기적인 반등세, 바닥 찍고 회복하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이어지겠지만 갑자기 막 추세 전환할 정도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당장 그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즉 7월 마지막 주 후반대 정도부터 잡힐 수가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흐름은 8월 달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속 터지더라도, 진짜 화가 나더라도 이 최후의 마지막으로 눌리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진짜 바닥이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래도 평단가 최대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낮추실 수 있고, 수량이라도 한 주씩 더 챙기시면서 그래도 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바닥에서 우리 최대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제부터 제일 눌리는 그 마지막 바닥 구간에서 제일 그래도 최저점에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구간만 버티시면 돼요. 진짜 이 구간만, 이 고비만 지나면은 시장 흐름이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고비 놓치지 마시고, 나 도저히 매수 못하겠다, 무서워서 안 할란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되니까 제발 추가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포기하시지만 마세요. 최대한 물량을 꽉 붙들고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0,000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0,000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가 정말 오데리도 너무 화가 나요. 오데리가 3월에 전쟁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면 오데리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오데리에게 배신감 느끼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6월이랑 8월쯤에는 상승하고 있을 만한 종목들 챙겨가시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종목이 없죠. 시장에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오데리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로보티즈가 올라갔어야만 했어요. 실적이 얻어 터진 것도 아니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죠? 이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데리의 마지막 변명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은 최근에 일단 순매수세 자체는 기관이 로보티즈를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오데리만 예상 못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중간에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6월 12일이죠. 그때 30만 주 매수하면서 잡기 시작합니다. 6월 12일이 도대체 언제냐? 지금 오데리가 새롭게 빨간색 선 그은 이날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외국인 매수한 거예요. 순매수 대량으로 잡았어요. 외국인도 물렸다라는 뜻이에요. 꿀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들도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냥 지지하고 올라가겠지. 27만 5천 원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대량 매수 잡은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만 매수한 거 아니죠? 기관도 같이 매수했습니다. 그들도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밀린 다음에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밀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중간에 잡아요. 그게 언제냐? 이때입니다, 여러분. 6월 29일과 30일. 중간에 한 번 또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지 못했으니까 27만 5천 무너뜨렸으니까 아예 그래도 23만 6천 원은 지지하겠지 하면서 매수한 겁니다. 근데 또 여기마저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은 여러분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래 거래를 해왔던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예측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모델이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월의 시장 흐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어낸 게 결국은 삼성과 닉스의 레버리지다.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그냥 레버리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많이 상장해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사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구조의 문제예요. 너무 극단적인 양극화.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 쏠려 있는 거죠. 그 쏠림 현상이 결국 이런 극단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점. 여기서 그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위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흐름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연속으로 조금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또 바닥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 흐름은 우리 모두 예상 못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도 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고점 자체는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진짜 돌아오지 않았을 자리에 결국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하기 전 자리까지 밀려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실적이 연속해서 잘 나왔는데 여기까지 밀릴 종목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라면 못 잡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못 잡을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매수하고 계신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좀 수량 많이 확보하시고 최대한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끝 되면은 이제는 살짝 목표가 낮출게요. 그래도 50만 원 이상까지는 가 있을 겁니다. 이 전고점은 뚫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고비만 좀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로보티즈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겠다, 어디서 잡아야 될지 확실히 체크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